안녕하세요. 경제라이다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하지 못하고 2544포인트까지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706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금요일 비농업 고용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자 추가 급락을 피하지 못했으며 나스닥 역시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8%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하락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최근 ISM 제조업 지표부터 고용 지표까지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이 정말 경기 침체가 맞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리세션 리스크에 불을 붙였던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47.2로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미국 시장은 본격적으로 리세션 우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제조업 국가일까요?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컨센서스를 하회하건 상회하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은 서비스와 소비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지 않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죠. 이어 나온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입니다. 51.5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시장은 제조업을 제외하곤 경기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소득에 의한 소비, 또 하나는 대출로 발생되는 소비입니다. 미국의 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리세션이다 라는 조건이라면 민간 대출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침체의 근거로 실업률을 주장하곤 합니다.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우려로 침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죠. 위 그림을 보면 2020년 이전엔 극도로 낮았다가 코로나 때 쭉 오르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차이는 뭘까? 바로 정권의 차이입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를 철저하게 차단했고 불법 이민자들이 해야 할 일에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타이트했죠. 그리고 바이든 정권 땐 코로나가 극심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어느 정도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더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와서 뭘 할까요? 당연히 일자리를 찾습니다. 일자리를 찾거나 옮기게 되면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으로 잡히죠. 이게 어떻게 침체일까?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아닌데 시장은 왜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위 사진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단기채 발행량은 줄이고 장기채 발행량을 늘려야 합니다. 2023년부터 단기채를 엄청나게 발행했고 연준은 QT, 즉 양적 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했죠. 이유가 뭘까요?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다 TGA, 즉 재무부 통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지급준비금으로 사용되며 연준은 QT, 즉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흡수했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급준비금이 줄게 되고 시장 유동성은 흡수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재무부가 단기채권을 찍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입니다. 단기채권을 발행하면 영래포에서 단기채를 매수할 것이고 채권을 매수한 금액은 다시 TGA로 들어가서 QT로 비워진 지급준비금으로 채워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위 사진을 다시 보면 단기채 발행이 줄어들고 그러니 시장은 유동성이 줄어들겠네? 라는 것이며 또 9월은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기간입니다. 당연히 은행에 있는 지급준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따라서 9월 유동성이 줄어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3에서 4분기에 대규모 장기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이 장기채 발행이 흥행해야 향후 유동성이나 정부 운영이 무리가 없죠. 장기채를 많이 팔려면 침체 비스무리하게 데이터를 만져놔야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지기에 가장 좋은 것이 실업률입니다. 왜냐? 이민자 늘려주면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까진 시장을 침체 비스무리하게 끌어가야 하고 또 침체 분위기로 가서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 대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테니 적절하게 마사지하면서 시장을 둔화 이미지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캐리 포지션 역시 대부분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물량이 서서히 청산될 것인데 이 역시 9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맞춰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이다는 9월 조정 때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전략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며 현재 단기채 시장과 장기채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유동성 공백으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한다라는 게 경제라이다의 생각인데요. 따라서 9월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야 하며 10월부턴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라이다는 이러한 안 좋은 환경에서도 투자자분들을 위한 좋은 전략을 연구하고 제공해드리면서 이러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경제라이다의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